안녕하세요. AMPM 유예원 대리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SNS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도 마케팅 어려워 도와줄게. SNS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광고 아직도 많이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4가지의 목차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 광고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메타 광고 필수 업종, 세 번째는 효율이 잘 안 나오는 이유, 네 번째는 저만의 전략과 성과 개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우선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요즘은 PC보다는 모바일로 좀 많이 옮겨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 최적화로 된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아무래도 높은 연령대보다는 조금 낮은 연령대가 더 주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인 만큼 메타 또한 동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모든 소비자가 이용할 때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원의 정보가 들어있어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픽셀을 활용해서 타겟팅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최적화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번 머신러닝이 최적화되어 학습을 하게 되면 가지가지 뻗쳐나가서 아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피드나 페이스북 피드 그리고 릴스라든지 혹은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게시글 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알고 보니 광고였다 이런 느낌으로 거부감이나 피로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SNS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2030 여성이 주로 많기 때문에 메타 필수 업종을 저는 2030 여성이 주 타겟이고 이커머스 업종이고 그리고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과 제품이라면 메타는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우선 패션, 그리고 뷰티, 다이어트 저는 이렇게 3가지를 크게 뽑았습니다. 패션의 경우 핸드백, 의류, 액세서리, 구두 등이 될 수 있겠고 뷰티의 경우에는 기초, 바디, 색조 혹은 이너 뷰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혹은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그리고 스포츠웨어 그리고 요즘은 방탄커피 혹은 건기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메타를 찾고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타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 업체만 효율이 안 나오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4가지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가 너무 별로라든지 혹은 제품 이미지도 휴대폰으로 대충 집에 놓고 찍어 놓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말이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의 문제. 소재가 사실 이미지로는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문구가 후킹성이 없다던가 좀 끌리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광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홍보하기라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기능이 있는데 그걸 메타 광고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SNS 광고라고 하면은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내에서만 세팅하는 SNS 스폰서드 광고를 메타 광고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광고 관리자 내에서 세팅을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정지되는 광고 계정과 페이지 때문에 막혔다 풀렸다 막혔다 풀렸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 머신러닝이 꼬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홈페이지 중요성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우리 브랜드의 명암 혹은 뭐 제품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구점을 통해서 구매욕이 없던 사람에게도 이거 괜찮은데 사볼까? 라는 마음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표현과 이미지가 들어간다면 딱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왼쪽 업체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처음에 일단 신규 런칭 브랜드였고 혼자서 혹은 두 분이서 좀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미지 단일 이미지로만 저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소구점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직관적인 표현과 이미지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뭐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렇게 소구점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 주셨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쓰면 좋아요.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뭐 우리 제품이 경쟁사와 이런 점이 달라서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이탈률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소재의 중요성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로 유입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 우리 홈페이지를 사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는 그 이미지가 소재인데요. 이것도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첫 인상이자 우리 브랜드의 명암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단지처럼 뿌리는 형태인 DA 배너 매체는 뭐 SNS도 배너 매체겠죠. 이런 건 전단지 내용 하나로 구매욕을 무에서 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다면 뭐 전단지 광고를 하시겠죠. 전단지를 받았을 때 너무 이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음식점 맛있어요 하면 갈까요? 저라면 뭐 가던 데 가겠죠. 그냥 먹던 데가 맛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었으니까. 근데 전단지에서 뭐 이벤트를 하고 있다던가 혹은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다더라 아니면 우리 집은 이런 메뉴가 정말 맛있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한번 이 가게 가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 소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미있거나 솔깃한 소재로 이렇게 기존 사용하고 계시던 단일 이미지 소재에서 제가 후킹성 문구와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을 넣었더니 확실히 CTR이 증대하고 CPC는 감소하고 CPM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소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결해 두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언급하고 어머 이 소재 너무 재밌다 아니면 이 제품 너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서로를 태그하고 댓글을 달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바이럴이 형성이 될 수 있으며 상세 페이지나 후기 등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팅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모수를 쌓는 개념이고 노출량을 방대하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이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픽셀 설치를 한다면 나중에 관심사 타겟이나 핵심 타겟, 유사 타겟, 반응 타겟, 맞춤 타겟 등 다양한 모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픽셀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 소재 간에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재 효율을 확인해보자 해서 한 세트단에 정말 뭐 10개, 20개의 소재를 등록해 준다면 뭐 한 2, 3일 만에 페이스북이 이 소재는 별로네, 이 소재는 괜찮네 해서 한두 개만 정말 효율이 좋고 나머지는 거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재가 반응이 좋은지 확인하려면 한 캠페인 안에 여러 세트단을 만들어서 세트단 하나당 하나의 광고만 세팅을 해서 효율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데이터를 파악하기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전환 캠페인을 이용할 때는 타겟 모수를 활용해서 다양한 타겟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제외 타겟도 활용해서, 제외 타겟에는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한 달 내에 구매한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 브랜드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제품도 이미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해서 저런 금액이라도 조금씩 우리가 광고비 누수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경우 정말 예민한 매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니터링이 꾸준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좀 저한테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매체 자체로 반응하는 타겟을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타 단일 매체로만 진행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 GFA라든지 뭐 네트워크 배너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병행해서 진행할 때 메타 자체에서만 반응하는 그런 타겟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고효율 타겟, 그리고 고효율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서 그런 소재를 빠르게, 타겟을 빠르게 발굴을 해서 나중에는 그 타겟과 소재를 위주로 좀 광고비를 한 곳으로 몰아서 진행을 한다면 정말 효율도 많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 또한 정말 쓸데없는 구자, 노출은 되지만 사람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구자는 꼭 끄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활성화의 반복인데요. 비활성화 되는 이유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이 네 가지는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광고 계정, 그러니까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그냥 로그인이 되는 분이 있고 2차 인증을 하는 분이 계세요. 거기서 2차 인증을 등록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직접 매핑을 잡거나 뭐 직접 봐주시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를 통해서 이제 매핑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저희한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해 주셨을 때 저희가 아무리 시크릿 창으로 켠다고 해도 다른 IP에서 로그인이 되면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해킹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광고 계정을 생성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도 최근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신규 광고 계정은 무조건 비활성화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감안해서 광고 계정을 생성한 다음 계속해서 페이지를 꾸준하게 관리했는지, 페이지 내에 업로드를 자주자주 해주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페이스북 광고가 가계정이나 혹은 뭐 해킹 계정에 우려가 없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광고 정책에 위반하여 여러 번 정지당한 이력이 있는지인데요. 페이스북 광고 정책에 위반하고 소재가 계속해서 반려되고 이런 경우 여러 번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계정도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꼭 사전에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비활성화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타를 제가 집행을 하게 된다면 크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게 DB 업종, 이커머스 업종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의 정보를 얻는 문의하기 이런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재를 통한 뿌리기 형태의 그런 세팅보다는 인스턴트 양식이라는 그 DB 수집할 수 있는 양식을 제작해서 자피어라는 어플로 연동을 한다면 실시간으로 DB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피어 어플이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는 보험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DB를 남겨서 다시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나 다음날 DB가 들어온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보험 업체를 알아본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DB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좋겠고요.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CPM을 결국에는 절감을 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방대한 노출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반응 소재랑 타겟 세트단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는 정말 예민한 매체고 타 매체보다 모니터링이나 테스트가 계속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마케터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NS와 DA에 정말 자신이 있지만 그 외에 뭐 검색 광고라든지 영상 광고 등 정말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광고주분들은 뭐 패션 의류, 코스메틱, 식음료, 침구류, 교육업종 등 이렇게 정말 다양한 업종 광고주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성과 개선 사례를 그려나가고 싶으신 광고주분 딱 3분만 모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제 제가 현재 진행한 지 얼마 안 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집행전 데이터는 쿼리수 290건에 전환수 0건이었던 업체고요. 아무래도 직접 운영을 하시다 보니 신경도 좀 잘 못 써주시고 소재도 좀 잘 제작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데이터를 보시면 CPC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구매 전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노출도 조금 아쉽고, 네, CTR도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간단한 부분만 세팅을 했는데도 CTR도 그렇고 클릭수, CPC, 이건 전환 캠페인이라서 CPC가 훨씬 트래픽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훨씬 개선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쿼리 수는 1570건, 직접 전환 수는 약 790건 정도 발생하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초반 테스트 비용 300만 원에서 현재 1,500만 원까지 5배 증대한 상태고요. 아직 집행한 지 2개월도 안 된 브랜드인데도 벌써 이만큼 효율이 개선된 거 보시면 저를 믿고 맡기셔도 되시겠죠. 네, 이상 오늘은 이제 아마도 SNS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대행이 좀 많이 차 있는 그런 상태여서 딱 3업체만 제가 대행을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화면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SNS 말고 다른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